발치 교정 나쁘다면서요. 비발치를 하면 안 되나요? 비발치를 할 수 없는 케이스인데 그분은 못 믿겠다고 가버렸어요. 또 교정을 안 하고.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은 충분히 비발치 교정이 가능해서 비발치 교정을 제안을 드린 거예요. 교정 진단을 하고. 그런데 치간 삭제하면 안 좋다고 후기가 많던데요. 그리고는 못 믿겠어요. 그리고 또 장치를 안 붙이고 가버렸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발치 교정이냐 비발치 교정이냐 방법 자체가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잘못 사용해서, 다시 말해서 해당 부종기압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I've been trying to be real patient. All this waiting's got me anxious. 만약에 빈 공간 없이 치아를 배열하게 되면 치아는 앞으로 뻗어지면서 입술 쪽을 밀면서 배열이 되는데 이때 입술도 앞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돌출입도 되겠지만 이런 식의 배열이 문제가 있는 것이, 교정 중에는 입술의 근육들이 교정장치 힘에 밀려서 입이 앞으로 돌출이 되면서 배열은 됩니다. 배열은 되는데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근육은 긴장 상태가 되죠. 나중에 교정장치를 떼고 나면 다시 입술 근육은 수축을 하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입술은 교정 전 원래 위치로 회귀하게 되고 앞으로 뻗으면서 배열됐던 치아들은 다시 뒤로 쓰러지면서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정치료의 재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교정과 전문의들은 삐뚤한 치아를 배열할 때 치아 배열에 필요한 빈 공간 마련을 교정치료 전에 교정치료 계획을 잡고 실전 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어금니를 뽑아서 공간을 마련하는 교정을 발치 교정이라 부르고, 발치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 치간 삭제, 사랑니 발치 후 어금니 후방 이동, 또 어금니 치축이 안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바로 세우는 악공 확장을 통해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비발치 교정이라 부릅니다.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교정 상담을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SNS로 발치 교정을 하고 입이 너무 들어갔어요, 합축인매가 되었어요 라는 교정 후기를 보고 아차하는 순간 멍미가 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해요. 아, 발치 교정은 위험해. 나는 반드시 비발치로 교정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거나, 또는 반대로 이제 교정 후기 중에서 비발치 교정, 치간 삭제를 통해서 교정을 했는데 앞니 삭제량이 너무 과도해서 치아가 찬물에 엄청 시리다, 이런 교정 후기를 보고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고 대답해요. 비발치 교정은 위험해. 나는 반드시 발치 교정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미리 먹고 교정 상담을 오게 됩니다. 방법을 환자가 미리 정해버리는 거죠. 발치 교정이든 비발치 교정이든 방법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종교합의 특성에 안 맞게 그 방법을 적용했던 그 진단, 판단이 해당 케이스의 부종교합과 안 맞았던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축구 전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 위주의 전술과 수비 위주로 방어를 하다가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상대가 브라질이나 프랑스 같은 세계적인 강팀이라면 먼저 수비를 하고 후에 역습을 하는 전술이 맞을 것이고, 상대가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시아 팀이라면 공격 위주의 전술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걸 거꾸로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 위주의 전술을 사용했다가 대패를 했고, 또 사우디 같은 팀을 상대로 너무 수비 위주의 전술을 썼다가 득점이 안 나와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브라질전을 보고는 공격 위주의 전술은 위험해, 또 사우디전을 보고는 수비 위주의 전술은 위험해 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정 진단, 치료 교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치 교정이 안 좋네, 비발치 교정이 안 좋네, 치간 삭제가 안 좋네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부종교합에 발치 교정이 잘 맞는지 비발치 교정이 잘 맞는지 의학적 근거를 갖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덧니인데요, 지금 동영상 사진에 나오는 이렇게 덧니가 생길 정도로 잇몸 공간이 부족하다면 발치를 해야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얼굴이 작아서 이에 특별 공간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방 어금니, 다시 말해서 맨 뒤 어금니 뒷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랑니 발치 후 뒤로 밀 공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구치 발치를 하고 앞에서 공간을 마련하는 발치 교정이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뿐이지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나쁜 판단이 있을 뿐이죠. 이런 분들은 비발치 교정이 안 맞는 겁니다. 데이빗 카퍼필드의 기차를 옮기는 마술보다 더 어메이징하고 스펙터클한 마술이에요. 이런 케이스도 물론 삐뚤삐뚤한 치열이 있지만 자, 이 환자분은 돌출입도 없고 턱뼈 공간, 다시 말해서 잇몸 공간도 충분했기 때문에 어금니를 뒤로 밀 후방 공간이 충분했죠. 이런 분들은 사랑니 발치 후 어금니를 뒤로 밀고 그 다음에 앞니의 치간 삭제를 통해서 빈 공간을 마련하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교정했습니다. 또 이런 분들한테는 비발치 교정이 맞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발치 교정이 나쁘다 또는 비발치 교정이 나쁘다 라는 개별 방법에 대한 편견 내지는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라 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발치 교정이든 비발치 교정이든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